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중 유독 붉게 빛나는 한 점, 화성.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저 붉은 행성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상상해왔습니다. 과연 저곳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고대 문명은 신화 속 신의 이름으로, 근대 천문학자들은 망원경 너머 희미한 운하를 보며 저마다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때 막연한 상상의 영역에 머물렀던 화성 생명체의 꿈이 이제는 놀랍게도 과학적 증거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현실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화성에서 뭔가 발견됐다는 단편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증거들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과연 이 넓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견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단서들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인류의 화성 탐사 역사를 되짚어보면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기대감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의 붉은 별을 경외의 눈빛으로 올려다보던 모습, 그리고 수백 년 전 초기 망원경으로 화성의 표면을 관측하며 문화를 발견했다고 착각했던 천문학자들의 열정은 모두 화성에 대한 인류의 깊은 호기심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상상과 기대는 우주 탐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서는 과학적 탐구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70년대 바이킹호 같은 초기 탐사선들이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화성이 생각보다 훨씬 춥고 건조하며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것이 탐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에서 과거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 라는 더욱 심오한 질문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욱 정교하고 똑똑한 로버들을 붉은 행성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퍼서비어런스 로버입니다. 2021년 화성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는 단순한 탐사를 넘어 마치 지질학자가 망치와 끌로 암석을 채취하듯이 화성 표면의 샘플을 직접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가 착륙한 곳은 게제로 크레이터라는 이름의 분화구인데요. 이곳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곳에서 고대 호수의 퇴적층과 강물이 흘러들어 형성된 삼각조 지형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과거 화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풍부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물이 생명체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발견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채취한 암석 샘플 속에서 유기물 분자의 존재까지 확인했습니다. 유기물 분자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재료입니다. 물론 이 유기물 분자가 곧바로 화성 생명체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생물학적인 과정으로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호수였던 곳의 퇴적층에서 액체 상태의 물과 함께 유기물 분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과거 화성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던 매우 이상적인 환경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의 붉은 표면 아래 숨겨진 과거 생명체의 흔적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 셈이죠. 이 놀라운 발견들이 과연 어떤 새로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과거의 흔적을 넘어 과학자들은 이제 붉은 행성 화성 대기에서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감지되는 메탄가스 이야기인데요. 지구에서 메탄은 주로 생명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죠. 소나 논밭에서 나오는 메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도 이 메탄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으며 화성 궤도선과 탐사 로봇들이 붉은 행성 상공과 표면에서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메탄 플룸, 즉 메탄 기둥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메탄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메탄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지질학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성 지하에서 물과 암석이 반응하는 이른바 서펜틴화 작용 같은 특정한 화학 반응을 통해 메탄이 생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죠. 지구의 특정 지질학적 환경, 예를 들어 해저 열수구 근처에서도 생명체와 무관하게 메탄이 분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화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메탄이 화성 지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일 수 있다는 가설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화성에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메탄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화성 탐사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성 대기에서 감지되는 메탄의 양은 지구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준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주 생명체 탐사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메탄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복잡한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과연 이 미스터리한 가스가 단순한 암석과 물의 화학 반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화성 미생물들의 순결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내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화성 궤도선이 마치 예리한 눈으로 대기 중에 메탄 플룸을 포착하는 그래픽을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붉은 행성 위로 희미하게 피어나는 가스 기둥은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비밀을 속삭이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메탄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미래의 화성 탐사 임무들은 훨씬 더 정교하고 혁신적인 장비들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어쩌면 화성 깊은 지하 동굴 속을 탐사하는 로봇이 직접 메탄의 근원을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둡고 차가운 지하 세계에서 이 로봇은 고대 생명체의 화석이나 놀랍게도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살아 숨쉬는 미생물 군집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마저 교차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연구실의 과학자들이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를 밤새워 분석하며 이 작은 메탄 분자 하나의 화성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에 차 있는 모습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열정이 느껴지죠. 메탄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화성이라는 행성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광활한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이 의문 자체가 우리에게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기대감,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죠. 화성의 붉은 먼지 아래 혹은 차가운 대기 속에 숨겨진 이 메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가 풀릴 날을 숨죽이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탄의 미스터리가 생명체의 희미한 속삭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만큼이나 인류의 화성 탐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최근 발견되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넘어 우리 인류가 이 붉은 행성에서 직접 정착하여 살아갈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실질적인 희망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화성 곳곳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자원의 가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극지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중위도 지하에서도 방대한 얼음층을 발견하며 연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궤도선과 로버들이 보내온 정밀한 데이터는 마치 지구의 영구 동토층처럼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깊이로 펼쳐진 거대한 얼음 매장량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이 얼음들은 단순한 얼음이 아닙니다. 미래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명줄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메마른 붉은 행성에서 이 얼음을 녹여 신선한 식수를 얻고 이를 전기분해하여 숨쉬는 산소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행성 간 이동을 위한 로켓 연료인 수소와 산소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가능성이죠. 이는 화성 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발견입니다. 과거에는 지구에서 모든 자원을 싣고 가야 한다는 엄청난 재정적, 기술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성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이른바 현지 자원 활용, ISRU, 인시투 리소어스 유털러제이션 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화성의 얼음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을 넘어 안전한 거주지를 건설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장기적인 행성 간 이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행성을 인류의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인 셈이죠. 이러한 놀라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미 다양한 미래 탐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얼음 매장량을 더욱 정밀하게 지도화하고 지하 깊숙이 묻힌 얼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하 얼음층을 뚫고 들어가 열을 가해 물을 녹여내는 첨단 드릴 기술, 혹은 특수 로봇을 이용해 얼음을 직접 채취하여 지상으로 운반하는 방식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얼음을 정수하고 산소와 연료로 변환하는 소형화된 플랜트 기술 또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미래 화성기지 건설 상상도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돔 형태의 안락한 거주지, 푸른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온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설과 로켓 발사대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요.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화성에서 얻어낸 얼음 자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화성 표면에서 직접 얼음을 채취하고 이를 정수하여 마시는 물로 사용하거나 호흡을 위한 산소로 변환하는 훈련 장면들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화성의 얼음은 인류에게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할 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죠. 미지의 행성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실용적인 기대감은 인류의 우주 개척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화성 정착의 꿈이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조금씩 현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도전은 분명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겠지만 인류의 무한한 도전 의식과 개척 정신을 자극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화성의 차가운 지하에 숨겨진 얼음은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경이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화성의 차가운 지하 깊숙이 잠들어 있던 그 얼음은 단순히 꽁꽁 물의 덩어리가 아니죠. 이는 미래 인류가 붉은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줄이자 우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지속시켜줄 귀중한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식수로 변환되어 갈증을 해소하고 전기분해를 통해 숨 쉴 공기와 로켓 연료의 원료인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요? 이처럼 화성 지하의 얼음은 인류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을 탐사하고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얼음층을 찾아내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탐사선들은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래에는 인간 탐사대원들이 직접 화성에 발을 딛고 이 얼음 자원을 채취하며 정수하는 훈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붉은 행성 위에 인류의 손으로 지어진 기지가 웅장하게 서 있고 그 안에서 우주비행사들이 화성의 물로 키운 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을요. 이러한 미래 탐사의 청사진은 실용적인 기대를 넘어 인류의 무한한 도전의식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생존과 정착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발견된 얼음을 통해
그저 살아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우주로 뻗어나갈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일구겠다는 의지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개척 정신을 자극하며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발견, 즉 과거의 물 흔적, 대기 중 메탄가스의 미스터리, 그리고 지하에 숨겨진 방대한 얼음 자원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화성 탐사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인 물음에 답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경이로움과 전율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가요? 붉은 행성에서 발견된 모든 최신 증거들은 어쩌면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단서들을 마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화성 표면 아래 혹은 대기 속에 숨겨진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인류의 오랜 궁금증, 즉 생명의 기원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인류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에서 발견되는 모든 작은 증거들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서 있는 지구라는 행성 너머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화성 탐사는 단순히 다른 행성을 알아가는 여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지구와 생명의 기원을 되짚어보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 행성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우주 전체로 시야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화성의 붉은 표면 아래 감춰진 비밀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을 때마다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는 끊임없이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